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드오 글로리아 헬라어, 뉴 테스트먼트 그릭 for 비기너스, 초급 신약 성경 헬라어 제2강입니다. 오늘은 액센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센트 지난번 1강 알파벳 배우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헬라어 써 있는 거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어떤 표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액센트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그때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진도 액센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액센트는 어디다 써요? 항상 그 바울의 모음 위에다 표시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 그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펜이요. 그리고 렇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모음 위에다 일단 쓴다는 거, 이제 그것을 일단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모음 중에서 이중 모음이 있었어요. 그럼 두 개의 모음이 한꺼번에 같이 나오는 거. 그럴 때는 두 번째 뒤에 있는 모음에다가 액센트 표시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모음 위에다 하는데 이중 모음에는 뒷거에다 한다. 그리고 그 브리딩 기호 있었죠. 그러니까 강기식이냐 연기식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따옴표처럼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연기식이고 이렇게 거꾸로 쓰면 강기식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이거하고 같이 나오면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센트 표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아큐트라고 그러는데 아큐트 말고 서컴플렉스가 있어요. 서컴플렉스 이렇게 동그란 거 또는 이제 꽃갈로 이렇게 쓰는 거. 그럼 그 안에다 기식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먼저 기식을 먼저 쓰고 액센트 표시를 한다는 거. 그런데 이제 서컴플렉스가 오면 그 안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표기법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큐트는 이제 보통 이렇게 앞으로 비침. 그 다음에 또 서컴플렉스, 보통 이제 이렇게 꽃갈처럼 쓰는데 약간 사실 동그랗게 써도 됩니다. 원래 이게 원칙은 동그란 건데 활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레이브는 이제 반대로 비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아큐트, 서컴플렉스, 그레이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오의 발음이 있어요. 그리고 도론 할 때 역시 오의 앞에 있는 오에 스트레스가 있고 카이 할 적엔 이 뒤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요거 먼저 우리 일강할 때 이게 아델포스로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아니 사실 원래 아델포스가 있었거든요. 이제 바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퍼스토리 브라더로 돼 있는데 이거 이제 정정합니다. 1강에서도 이게 아포스톨로스 똑같은 사실 슬라이드 같은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이게 아포스톨이라는 거 사도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실수가 좀 많죠. 이 이제 기식 쓰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액센트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거 또 같이 쓰는 거라든지 상당히 자판이 좀 헷갈려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그 헬라어를 잘 가르치는 교수 내지는 선생님 같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화학 강의를 할 때는 제가 물론 어떤 강의든지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저도 이거 이제 제 2강 하려니까 챕터 2 읽어가지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해서 수업을 합니다. 뭐 그냥 제가 다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강의할 정도 실력이 안 됩니다. 일반 화학, 물리화학도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과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파워포인트 만들고 해서 강의를 하는데 자, 화학은 제가 좀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그냥 어떤 것은 어떤 것이다 라고 딱딱 판단해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화학 강의를 한 40년 이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이 헬라어나 또 히브리어도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헬라어를 좀 한 지가 이제 오래됐어요. 학교 다닐 때 하고서 요한복음 할 때 하고 히브리서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사야서를 한 1년 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또 히브리어를 쭉 하다 보니까 헬라어를 거의 다 많이 이 녹이 많이 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공부해가지고 한 챕터 한 챕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권위가 없고 저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틀리더라도 용서하시고 좀 이제 감내해 주십사.
용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실수한 거 제가 이제 아포스톨이라고 이제 그 정정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앙헬로스 그러니까 이게 앙겔로스죠. 앙겔로스인데 지지가 그러니까 그 감마가 두 개 돼서 이게 이제 여기 또 기식 틀렸네요. 이렇게 이쪽으로 써 있어야 됩니다. 앙겔로스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걸 먼저 쓰고 기식을 먼저 하고 액센트를 붙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다음에 오이코스도 이게 이제 서컴플렉스인데 기식을 안에 먼저 하고 서컴플렉스를 붙였다 하는 거죠. 자, 원래 이제 우리 저기 책에서도 설명이 있는데 아큐트라든지 서컴플렉스라든지 그레이브라든지 사실은 현대로서는 액센트 그냥 강하게 발음한다, 스트레스를 준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어떤 피치, 높낮이가 있었던 그러니까 음계처럼 그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스트레스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에 처음 배울 적에는 큐트는 좀 세게 올리는 식으로 발음을 하고, 그러니까 퍼스털러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 도우로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식으로, 노우론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고, 그레이브는 조금 뭐랄까 좀 내리는 정도로 가이 이런 식으로 어,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과서에서 이제 이춘 교수님은 이제 이런 게 모르니까 스트레스만 주는 걸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저는 그 교과서에 따라서 권위 없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책에 있는 대로 스트레스만 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했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가 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저도 좀 긴장을 했습니다만 영어를 일단 책의 교과서 영어로 했고요. 그래서 영어로 좀 강의를 해서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글로 써드리면서 하겠고 그런데 그래서 좀 우리가 지금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일단 용어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모르는데 일단 우리가 실라비피케이션 음절화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포스톨로스 우리 조금 아까 했던 단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음절이라고 하는 건 한국말에서는 뭐 강 할 때 이렇게 하면 강자를 갑자기 쓰다 보니까 제가 강아지 쓰고 싶었나 봐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한 음절이죠. 보통 한국말은 초성이 있고 어 그리고 모음이 나오고 모음이 여기선 뭐 모음이 나오고 또 자음이 있죠. 이렇게 되는 게 초성, 모음, 받침 이렇게 되는 게 받침이 없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이걸 다 한 음절씩 해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나 뭐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우고요.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니까 아에서 일단 한 음절이 끝나요. 그다음에 포까지 갔는데 어, 받침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한 음절이 또 끝나요. 그 다음에 톨까지 가려는데 람다는 뒤에 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음절이 끝나요. 로스가 한 음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음절, 두 음절, 세 음절, 네 음절로 된 단어가 아파스톨로스예요. 제가 이제 여기 액센트를 주고서 읽습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음절들이 순서가 있잖아요. 이건 네 음절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 음절, 그거를, 얼티마라고 말합니다. 얼티마, 얼티마라고 해요. 울티마. 뭐 한국말로 그냥 읽으면, 편하게 읽으면 울티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울티마. 예. 그리고 얼티마에서,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음절, 이걸, 영어로는 피널트 그러는데, 페널트 뭐 이렇게 한국말 콩글리시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피널트 페널트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 끝에서 세 번째 음절 그죠? 맨 끝 다음 세 번째 음절 맨 끝 이 두 번째 끝에서 세 번째 음절 이거는 안티 피널트 안티 피널트라고 해요. 그래서 맨 끝 음절 울티마 다음 음절
페널트, 다음 음절 세 번째, 끝에서 세 번째, 안티 페널트. 좀 영어식으로 되면 얼티마, 피널트, 안티 피널트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이렇다는 거. 그래서 끝 음절을 뭐라고요? 울티마. 다음을 끝에서 두 번째를 피널트, 끝에서 세 번째를 안티 페널트. 그 다음은 안 따집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따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아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포스톨러스라고 했는데 로스가 얼티마예요. 토가 피널트, 포스가 안티 피널트. 자, 그렇게 된 겁니다. 칼러 코드를 해놨어요. 이거 좀 제가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용어를 좀 알았고요. 피널트, 안티 피널트, 뭐 얼티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긴 음절, 그러니까 장음절, 단음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장음절은 장모음 포함하고 있는 게 장음절이에요. 단음절은 단모음 포함하고 있는 게 단음절이에요. 그래서 long은 장음절은 여기서 보니까 장음절은 long syllable은 long vowel을 갖고 있으면 돼요. 아니면 또 딥성이는 뭐였죠? 이중모음은 다 장음절로 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I나 O이는 단음절로 칩니다. 끝에 있을 때. 그러니까 I나 O이가 맨 끝에 오면, 아무것도 없이 맨 끝에 I나 O이가 오면, 그럼 이건 단음절처럼 칩니다. 단음절로 생각합니다. 액센트 규칙에서는. 원래는 장음절이에요. 이중모음인데. 그런다 액센트 규칙에서는 I나 O이가 맨 끝에 올 때 단음절 취급을 한다 이거예요. 짧게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거.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다. 있죠. 자, 안트로포스잖아요. 안트로푸스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안트로푸스.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아까 해보면 여기 아니죠. 이게 죄송하죠. 그게 다 지우고요. 여기서 하나 끊고요. 아니죠. 안스까지 가도 되겠네요. 이건 다른 이거죠. 이거 안트로포스니까 제 생각에는 안에서 끊어요. 일단 한 음절, 스로에서 두 음절, 푸스에서 세 음절이에요. 이거 3음절짜리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푸스 이거는 장음절로 친다는 겁니다. 스로우는 이것도 장음절이에요. 아는 장음절일 수도 있고 단음절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마지막 거 빨간 거를 지금 생각할 때 이중 모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롱으로 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끝에 오이가 왔어요. 이중 모음이지만 이거는 단음절로 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오이가 또 왔어요. 끝에. 근데 끝에 s가 있기 때문에 끝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장음절로 칩니다. 자, 그래서 장단을 따지는 걸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쉬운 규칙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A하고 O는 그러니까 엡실론하고 O는 무조건 단음절. 그죠? 네. 엡실론하고 O는 다 always short예요. 그런데 A 이거 뭐죠? 에이타하고 오메가는 always long이에요. 항상 장음절. 그러니까 항상 단음절은 엡실론하고 오미크론. 항상 장음절은 에이타하고 오메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는 알파나 이오타나 윕실론 이거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단어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알아야 되는데 항상 짧은 거 에나 그러니까 엡실론이나 오미크론 항상 긴 거 에이타나 오메가 이렇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 두고 알티마, 울티마, 피널트, 엔티피널트 그리고 OEI는 끝에 있으면 단음절, 이중모음은 다 장음절, 긴 거는 에이타나 오메가. 자, 이런 규칙들을 우리가 좀 알고서 이제 액센트 규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액센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일반적인 법칙 얘기해요. 일반적인 법칙. 액센트에 대한 전체적인 규칙. 아까 제가 울티마, 피널트, 엔티 피널트만 한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안 친다고. 왜 그러냐면 액센트는 항상 규칙상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글로벌 전체적인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은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 있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적용시키는 액센트 규칙은 보통 얼티마, 피널트, 엔티 피널트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큐트는 이렇게 앞으로 찍는 거, 엔티 피널트에도 피널트에도 얼티마에도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 여기 위치, 여기 위치 다 엔티 피널트, 엔티 피널트, 피널트, 울티마, 아큐트는 다 올 수가 있어요. 서컴플렉스는 어디만 울티마하고 피널트에만 옵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엔티피널트까지 못 와요. 서컴플렉스는 맨 끝에 있거나 끝에서 단어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 못 와요. 그레이브는 이건 끝에서만 옵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왜 그래요? 어떤 카이 같은 거 이렇게 acute가 있었지만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가 뒤에 나오면 이거 acute가 grave로 바뀌어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만 울티마에서만 그레이브 취급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있었으면 바뀌질 않거든요. 예. 그래서 자, 울티마, 피널트, 엔티 피널트. 에큐트는 세 군데 나와요. 그리고 서컴플렉스는 울티마하고 피널트만. 그리고 그레이브는 맨 끝에 울티마에만 적용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아포스톨로스라였는데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쪽이 아유 제가 이거 넘겼네요. 괜찮습니다. 자, 이쪽이 여기까지가 하나 끊고 또 하나 끊고 이렇게 끊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울티마, 피널트, 안티 피널트 네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는 거죠. 원래 뭐 자기가 원래 단어가 갖고 있으면 할 수 없어요. 원래부터 있는 액센트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찍었었어요. 퍼스터너스라고. 그러니까 원래 단어가 그래서요. 그래서 이거는 네 번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엔티 페널티까지밖에 못 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피스티오맨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울티마, 피널트, 엔티 피널트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안 치는데 왜 이거 안 될까요?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여기 이중 모음인데 여기 뭐가 있어요? 이중 모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서컴플렉스가 있죠. 서컴플렉스는 울티마나 피널트까지만. 근데 여기 울티마, 피널트 지나서 엔티 피널트에서 붙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자, 지금 그래서 액센트 규칙 알아봤고요. 아, 이렇다는 게 이제 전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들을 살펴볼 텐데, 서컴플렉스는 항상 어디에만 와요? 장음절에만 붙습니다. 단음절에는 올 수가 없어요. 서컴플렉스는 언제나 장음절. 이건 괜찮죠. 왜 저기 이중 모음이니까 장음절에 없고 액센트는 두 번째 모음에다 붙이는 거니까 붙이긴 잘 붙였어요. 근데 이게 안티피널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컴플렉스는 항상 어디에 장음절에만 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얼티마가 롱한 경우, 긴 거, 아니면 얼티마가 짧은 경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규칙이 일단 있습니다. 일단 먼저 긴 거 먼저. 얼티마가 길 경우, 얼티마가 장음절이에요. 그랬을 경우, 그럴 때는 일단 얼티마가 장음절이에요. 그럼 그 얼티마에 뭐 붙일 수 있어요, 액센트를. 그러니까 그 붙이든 얼티마에 붙이는 건 큐트를 붙이거나 썬컴플렉스를 붙일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A. 예. 그리고 만약에 얼티마가 끝에 얼티마가 있는데 여기 롱이 있어요. 롱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얼티마에 장음절이 있으면 여긴 못 와요. 엔티 페널티. 그래서 그러면 자기 얼티마 위치에 서컴플렉스나 아큐트를 붙일 수가 있죠. 만약에 피널티에 붙이려면 이거밖에 못 옵니다. 그래서 그 엔티 페널티에서 올 수가 없고 만약에 어큐트가
피널티에 있으려면, 피널티가 여기에 액센트를 붙이려면 반드시 뭘 붙인다? acute 와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얼티마에 long이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acute가 되거나 circumflex를 붙이면 돼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피널티에는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피널티 붙일 때는 뭐만 acute만 돼요. 이건 못 붙여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안티 페널티는 못 가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것이 얼티마가 long일 때의 규칙이고요. 그럼 얼티마가 이번에 short했어요. 그러면 그 이게 짧아요. 그러면 이제 피널티에 그 붙이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long이 있어요. 그럼 뭘 붙여야 돼요? 이거를 붙여야 돼요. 자, 그래서 for short ultima, a long penalty must have the circumflex. 그러니까 여기 액센트가 오니까 이게 제가 조금 제 말을 다시 좀 조심스럽게 다듬어서 말씀드리면 ultima가 short해요. 그러면 피널티에 만약에 액센트가 있으려면 그거는 반드시 뭐에 long한 거에 circumflex를 붙여야 한다. 그렇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얼티마가 단음절이에요. 그런데 피널티가 장음절인데 거기 액센트 있으면 뭐만 올 수 있다? 서컴플렉스밖에 올 수 없다. 그건 그냥 요거에 대한 특수 규칙이라고 그런 조건이 맞을 때 그렇다고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거 그레이브에 대한 얘기인데 원래 여기에 단어 끝에 카이처럼 카이에 뭐가 있었어요? 카이에 원래는 사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카이는 뭐가 뒤에 따라 나오거든요. 단어가. 그러면 이 카이가 그레이브로 바뀐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큐트가 얼티마 있을 때는 뒤에 어떤 단어가 따라 나오면 부득점 없이 따라 나오면 뭐 중간점이라는 것이 따라 나오면 그 아큐트가 그레이브로 바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예를 조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거예요. 일단 먼저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게 죄송합니다. 이 얼티마가 지금 다 롱이에요. 이건 롱이고 이건 숏이죠. 얼티마가 롱이에요. 얼티마가 롱이면 그 얼티마에다가 이렇게 큐트를 붙이든지 서컴플렉스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건 롱은 아니에요. 여긴 롱이에요. 그런데 얼티마가 롱이면 엔티 페널티에는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얼티마가 롱인데 예, 이게 얼티마, 페널티, 엔티 페널티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엔티 페널티는 얼티마가 롱일 때는 붙일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얘기를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거는 괜찮고요. 얼티마가 롱일 때 어큐트를 붙이든 이걸 붙이든 할 수는 있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이 아델프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런 규칙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왜 맞느냐? 이게 오이가 됐잖아. 이게 숏이에요. 롱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엔티 페널티에 붙일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얼티마가 롱이면 액센트는 엔티 페널티에 못 붙는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얼티마가 이렇게 롱이에요. 롱일 때 아큐트에는 죄송합니다. 이 페널티에는 뭐만 붙일 수 있어요? 어큐트만 붙일 수 있어요. 이거는 서컴플렉스를 붙였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얼티마가 숏이에요, 여긴. 그렇기 때문에 서컴플렉스가 올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숏한 경우 한번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건 숏이거든요. 이것도 숏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 얼티마 페널티에 롱 장음이 오면 서컴을 붙인다. 서컴플렉스를 붙인다. 얼티마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if accented, must have circumflex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일단 그래서 이게 제너럴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규칙.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두 가지예요. 동사에 관한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명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너럴한 일반 규칙들이요.
그렇게 적용을 했을 때 딱딱 이렇게 되지 않는 여러 가지가 가능한 경우가 나와요. 다 몇 가지가 나옵니다. 두세 가지가. 그렇게 다 그럼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동사는 동사대로 좀 더 세부적인 규칙을 주는 겁니다. 명사는 명사대로 세부적인 규칙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요. 또, 실제로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용례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언어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썼거든요. 뭐 옛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규칙을 그대로 또 규칙을 더 배워서 적용을 하고 그리고 또 규칙대로 되지 않는 것들, 규칙에서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들 그런 건 우리가 어, 용례를 쓴 것들을 보면서 익혀서 그대로 따라서 모방해서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사에 관한 규칙은 뭐냐면 동사에 관한 규칙은 첫째로 어떤 거냐면 리세시브 액센트를 갖는다는 건요. 이게 단어가 쭉 있어요. 그 맨 끝에가 울티마, 피널트, 엔티피널트인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액센트를. 이게 동사 규칙이에요. 동사 규칙은 뭐라고요? 액센트를 가급적이면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능한 한. 근데 어디까지 보낼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밖에 못 보내죠. 왜 그러냐면 액키트 못 찍는다고 그랬으니까. 맨 앞에다 못 찍는다고요. 아무리 단어가 길어도 이 세 번째까지 하는데 그렇잖아요. 일단 스트레스를 주고 숨을 쉴 수 있을 끝까지 발음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동사 규칙에서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보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할 텐데 여기서 기노스코에서 왔는데 에기노스쿠라는 걸 했어요. 그 다음에 역시 기노스코인데 기노스코 알다는 저기 단어예요. 알다는 동사입니다. 알다는 동사예요. 동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노스코란 동사를 하는데 기노스코를 써드리면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게 이제 1인칭 단수, 1인칭 단수형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보통 동사의 원형하면, 원형은 아니죠. 애인이 붙는데, 이걸 보통 사전엔 이걸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굴절돼서 변형? 하여간 동사 변화를 한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고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동사예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뒤로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액센트 규칙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근데 끝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장음이에요. 장음. 그래서 울티마가 롱이에요. 장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널트까지 못 가죠. 여기 기까지 못 가요. 이게 여기 이렇게 네 음절 단어인데, 그쵸? 그쵸. 네 음절 단어인데, 기, 노스, 코 이렇게 되는데, 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장음이에요. 그러면 여기 피놀트까지 못 가요. 그럼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끝이 장음이면, 울티마가 장음이면, 앞에는 뭐밖에 못 붙여요? 큐트밖에 못 붙여요.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드리면 여기만 이 끝이 장음이기 때문에 그 앞에 페널트까지 제일 많이 보낼 수 있는 데가 피널트인데 두 번째 음절인데 끝에서 여기에는 큐트밖에 못 찍는다는 거였고요. 근데 끝에가 단음절이었어요. 걔가. 그러면 이거는 세 군데 다 붙일 수가 있죠. 여기도 붙일 수 있었고 여기도 붙일 수 있었고 그러니까 기에 붙이겠죠. 그래야 제일 끝에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본 여기다 찍었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소조 뭐 구하다, 세이브 하다는 얘기인데 소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디다 붙일 거냐 하는 거죠. 항상 앞으로 보내야 되니까 당장 여기 붙일 수 있겠죠. 여기서 붙이는데 이게 단음절이에요. 그러면 뭐 별다른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장음이니까 오메가는 항상 장음이죠. 그래서 오메가 항상 장음이니까 당당하게 서컴플렉스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답안을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음임 끝이 울티마가 롱이므로 페널티에 서컴플렉스 액큐트만 붙일 수 있었고 또 얼티마가 단음이므로
끝까지 가서 세 번째, 그러니까 엔티피널티에 어큐트를 붙일 수가 있었다. 서컴플렉스는 세 번째 못 옵니다. 엔티피널티에. 다음에 이거는 끝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항상 앞으로 보내니까 앞까지 가보니까 이게 마지막이죠.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서컴플렉스를 붙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사 규칙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명사 규칙입니다. 명사 규칙은 명사 규칙인데요. 명사 규칙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잠깐만요. 예. 그래서 명사는요, 단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 맨 처음에 외울 적에, 남성, 뭐 남성이 아니라 명사마다 그 주격, 단수 주격, 명사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단수 주격이 지금 여기 노미니티브 싱귤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단수 주격, 주격 단수,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주격 단수입니다. 이게 이제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서 액센트 위치를 우리가 같이 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게 외는 건데 이거 보세요. 로고스죠. 로고스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로고스입니다. 왜? 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나 봐요. 로고스 하지 로고스는 안 했다는 거예요. 로고스예요. 이렇게 배는 겁니다.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가 아니고 오이코스예요. 앞에 이중모음이지만 그 다음에 안트로포스예요. 안트로포스 했습니다. 안스로포스 안 하고 안스로포스 했습니다. 안스로포스 하고 싶어요. 사실은 장음이 중간에 있으니까. 하지만 안트로포스 했습니다. 이거 사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이코스는 하우스, 집이었고요. 로고스는 모드, 단어, 말이란 뜻입니다. 다음에 호도스는 길, 이 길이란 뜻이에요. 호도스입니다. 그래서 액센트 위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명사들은 액센트 규칙을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명사가 변화를 해요. 주격, 소유격, 역격은 누구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이런 거 다 배우게 됩니다. 목적격, 다음에 혹격, 부를 때. 그래서 단수에 대해서 뭐겠죠? 주격, 소유격, 역격, 간접 목적이에요. 목적격. 복수에 대해서도 주격, 소유격, 간접 목적격, 직접 목적격. 자, 이렇게 8가지 내지 혹격까지 9가지가 있거든요. 그 변화를 한다고요. 변화하면 어미가 바뀌어요. 어미가 바뀌면 어미가 장모음일 수도 있고 단모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게 그 위치는 변하지 않는데 액센트의 위치를 변하지 않지만 그 에큐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고스부터 보겠습니다. 로고스는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유격이 되면 로구가 돼요. 근데 이게 장음이 오더라도 울티마에 길어도 페널티에 붙일 수 있죠. 상관없거든요. 이건 이음절자리라고 했습니다. 다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건. 그래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냥 로고, 로곤, 로게, 로고이, 로곤, 로고이스, 로구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자기 위치를 붙여서 어큐트였으니까 그냥 어큐트 쭉 놔뒀다 이겁니다. 이건 간단하죠. 일단 이것만 잘 외우시면 로고스라고만 알고 계시면 말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또 워드란 뜻이 로고스예요. 자, 거기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이코스, 이건 하우스, 오이코스. 그래서 앞에 서컴플렉스로 있는 게 주격 단수입니다. 예. 그런데 오이쿠가 됐어요. 여기서는 이게 오미크론이니까 단모음이죠. 근데 장모음이 됐어요. 장모음이 되면 여기에 페널티 자리에 뭐밖에 못 와요? 큐트밖에 못 와요. 그렇죠? 그게 규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명사 규칙에 있을 때 명사에 원래 있던 액센트 위치를 지켜주되 뭐만 그 제너럴 룰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 룰을. 그래서 여기서 오이코스가 오이쿠가 되면 이 어큐트로 바뀐 겁니다. 여기는 서컴플렉스인데. 다음에 역시 여기도 오이코도 이건 이제 이오타 하기법이에요. 이것도 어큐트로 바뀌고요. 오이콘 이건 단음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서컴플렉스가 있고, 오이케 단음절이요, 서컴플렉스 그냥 있고, 오이코이, 오이가 끝에 나왔어요. 단음절이니까 서컴플렉스 그냥 있고, 오이코온이건 장음이죠. 그러니까 아큐트로 바뀌었고, 오이코이스 끝에가 단음이에요. 그래서 끝에와 오이가 끝에 왔기 때문에 장음절이에요. 그래서 아큐트로 바뀌었고, 오이쿠수도 장음절이 이중모음이니까 어큐트로 바뀌었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칼라 코드로 표시를 했는데 장음절일 때는 끝이 장음절일 때는 어큐트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트로포스 앞에 액센트가 맨 첫 번째 음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음절이에요. 단음절이니까 상관없죠. 왜냐하면 보세요. 안에서 끊고요. 스로에서 끊고요. 포스에서 끊죠. 그러니까 이게 울티마, 피널트, 엔티 피널트니까 여기에 아큐트가 올 수 있어요. 엔티 피널트니까. 그래서 괜찮았어요. 끝에가 단음절인데. 그런데 끝에가 장음절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못 가죠. 못 가니까 앞에로 와야 돼요. 페널트로. 근데 페널트에서 끝에가 장음절인 페널트에는 어큐트밖에 못 오죠. 아무 이게 장음절에도 서컴플렉스를 못 써요. 그러니까 어큐트가 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끝에가 장음절이면 전부 다 O에 액센트가 옵니다. 끝에가 장음절이니까 O 액센트고 이것도 장음절 O 액센트고 장음절 O 액센트가 오는데 on, 에, 오이 끝에 있으니까 단음절 취급. 그래서 이제 이게 숏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원래 위치에 어큐트가 있을 수가 있었다 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호도스. 근데 호도스에 호두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기레 이런 뜻이 됐는데 이때는 일단 쉬운 거 먼저 할게요. 호돈 단음절, 호대 단음절, 호도이 단음절. 그래서 그냥 거기다 액센트 그냥 놔뒀어요.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끝이 장음절로 변화될 때가 있어요. 호두, 호도, 호돈, 호도이스, 호두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서컴플렉스를 붙일 거냐? 여기서처럼 이렇게 어큐트로 붙일 거냐 하는 문제가 생겼죠. 이거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호도스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그냥 이 케이스를 이걸 그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호두스만 어큐트가 되고 나머지는 다 서컴플렉스가 됐다. 이거 기억하시고 호도스는 뒤에 호도스다. 길, 웨이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액센트가 사실은 이런 복잡한 것이 있어서 그냥 무시하고 하자 이렇게 그런 교실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래도 좀 제대로 하자 하는 생각에서 액센트 잘 배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제 변화시킬 때 액센트 잘못 찍으면 사실 틀립니다. 우리 시험 볼 때 옛날에 여러분은 시험을 보지 않지만 그래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장황하게 오래 강의를 했는데 그래도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